오늘은 105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올해 3.1절 행사는 LA와 중가주 리들리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도미닉 최 LAPD 임시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아시안 최초 LA 경찰국장으로 공식 부임했습니다. 최 국장은 장벽을 넘어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지역에 역대 최대급 겨울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특히 북가주를 덮친 눈폭풍으로 프레이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건당국이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내일 총궐기 집회에서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린의 더 인터뷰에서는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해명과 선거 캠페인 현황을 물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5주년 3.1절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1절 행사는 LA는 물론 미주 한인이민 초기 정착지 가운데 하나인 중가주 리들리에서 동시에 개최됐는데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던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첫 소식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의 시작점 3.1절. 압제와 폭력에 맞서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희망하며 담대한 미래의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이승만,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유명 애국지사로부터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동포들의 활약과 헌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립과 활동에 결정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올해 3.1절 행사는 LA는 물론 미주 한인 이민 초기 정착지 가운데 하나인 중가주 리들리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3.1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듯 두 곳에서 같은 시간 열린 3.1절 행사는 실시간 중계로 하나의 행사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리드에 와보니 늦게 온 것이 죄송스러울 만큼 미주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어 그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희생했던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초기 이민은 물론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캘리포니아주, 중가주와 남가주를 아우르며 개최된 올해 3.1절 행사는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문학에도 3.1절을 기념했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치와 한국의 근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전이 LA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됩니다. 한인 작가 4인과 이탈리아 작가 4인이 모여 문화로 어울리고 소통하는 색다른 전시회도 LA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올해 105주년을 맞이한 3.1절. 이를 기념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담은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전 세계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을 영상과 그래픽 등으로 담아냈습니다. 3.1절에 맞추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그 가치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특히 미국 LA라는 곳이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 동포들과 미국인들에게 알리려고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4부로 이뤄진 이번 특별전은 유물 23점을 소개하고 지도와 사진으로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그려냈습니다. 또 북미 지역 독립운동의 대표 거점 지역인 LA를 포함해 전국 곳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 세계에서 여러 모습의 독립운동이 펼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쪽 공간에 담았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유물은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부인구제에서 만든 선언서 내용인데요. 기미독립선언서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전은 오는 4월 12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한인 작가 4인전 컬러풀 심포니와 이탈리안 작가 4인전 이탈리안 콰르텟, 봄을 맞아 색다른 2개의 기획전이 한 곳에서 열립니다. 몽환적인 색감으로 캔버스에 기록된 자연과 삶의 풍경, 그리고 독창적인 오브제까지 한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션양, 그리고 이나경, 정인옥, 그리고 이양미 작가님께서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각자 굉장히 독특한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서 추상과 구상이라는 그 시각 언어의 경계를 좀 탐구하시는 그런 작가님 분들이고, 이탈리아 시각예술의 핵심 주제인 풍경과 상징을 회화와 사진 등으로 표현한 이탈리안 작가들의 작품들도 소개됩니다. 특히 전 세계 유명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된 프랭크 디투리 사진작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됩니다. 이 작품들은 이 풍경과 상징을 각자의 방식으로 회화, 드로잉, 사진, 그리고 믹스드 미디어까지 풀어낸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요. 서로 다른 스타일이지만 예술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통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샤토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28년 베테랑 경찰 도미닉 최 LAPD 임시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58대 LA 경찰국장으로 공식 부임했습니다. 비록 임시국장이지만 아시안 최초 LA 경찰국장 임명이라는 역사적인 자리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을 비롯해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회 의장, 전리 LA시 12지구 시의원, 그리고 도미닉 최 국장의 아내와 세 딸들이 참석했습니다. 최 국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새로운 도전이 아닌 더 포괄적이고 여러 인종을 아우르는 경찰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운 경찰국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서부 지역의 역대 최대급 겨울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특히 북가주를 덮친 눈폭풍으로 프리웨이가 폐쇄되는 등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폭설로 인해 자동차들이 거북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빠진 대형 세마이 트럭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겨울 폭풍이 북가주와 오레곤주 그리고 네바다주를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더구나 요세미티를 비롯해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는 12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북가주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오늘 폐쇄됐습니다. 겨울 폭풍이 강타한 지역 주민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One of our tires, the chains, it's gone. 자동차들도 도로에 쌓인 눈에 빠져 견인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서부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고 월요일부터 눈이 멈출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텍사스 서북부에서 발생한 텍사스 역사상 최악의 산불은 닷새째 이어지며 그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명째 확인됐고 수천 마리의 가축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백 채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텍사스 산림청은 지난 26일 페넨델 지역에서 발생한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산불로 지금까지 107만 8천 에이커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으며 진압률은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규모로 불길이 동쪽으로 번지면서 텍사스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오클라호마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쓰러진 전신주가 불꽃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역 농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연방정부에 재난 선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다음은 한국의료대란 소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넘긴 지 하루 만인 어제 경찰이 앞서 보건당국이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내일 총궐기 집회에서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건물을 나옵니다. 승용차 내부도 수색합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전공의 복귀 시한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9천여 명과 공모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고 복지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방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인 피고발인 5명에게 출석 요구서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 비대위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을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 회원들에게 내일로 예정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이 붕괴했기 때문에 처음 예상보다는 많이 올 것 같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졌었던 우리 의사협회 집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 겁니다. 의협은 2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내일 집회 말고도 주중에도 추가 집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일부 전공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면허 정지와 처벌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에도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업무 개시 명령서를 게시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끝내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의 의사 면허 번호와 소속 병원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문자와 우편을 보내고 자택까지 직접 방문했지만 그래도 만나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령을 알린 겁니다. 연휴가 끝나는 오는 4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 절차가 시작될 거란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정부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기준으로 전공의 271명이 추가로 복귀해 지금까지 총 565명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사직서를 낸 8,800여 명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지나야 확인될 걸로 보이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선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가 우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달부터 대형 병원 레지던트로 일할 예정이었던 한 의사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 95% 정도가 병원에 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는 임용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을 법률 자문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 절차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지만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세계의사회 입장문을 올려 정부의 강행 조치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속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호소하는 병원장들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장과 전국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료원장도 우리를 믿고 의지해왔던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먹는 낙태약,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더 민감해진 이슈죠. 대형 약국 체인 2곳이 이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양대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내 매장을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낙태에 대한 규정이 주별로 다른 만큼 판매 지역은 제한될 예정입니다. 낙태약 판매는 이민자 문제와 더불어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민감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보수가 우위인 연방 대법원은 현재 먹는 낙태약 판매 문제와 관련해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약국 체인의 이번 결정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정표로 규정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둔 한국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전 본부장관과 비명계 이인영 의원을 공천하면서도 비명계의 좌장격인 전해철 의원은 친명 후보와 지도를 붙였습니다. 이 지도부 안에서는 공천의 공정성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여전사 3인방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경기 하남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과 대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막판 선회했습니다.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은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경기 용인정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비명계 중진들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86 운동권 대표격인 사선 이인영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구로 갑에 공천받아 5선에 도전합니다. 비명계 좌장격인 경기 안산갑 전해철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친명계 핵심 정성호, 김병기, 김윤덕 의원은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고 올드보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장관은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두고 당 투톱 간 다시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략공관위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경선만 하면 나는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충분하게 경쟁을 보장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기회도 부여하고 공관위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결정이 정해진 대로만 가고 공관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들을 가려내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천 작업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으로 와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에게는 서울 강서울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저녁 공천심사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 입당을 설득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같이 경륜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 공천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김 부의장이 입당하면 이 지역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등포을 경선 불참을 선언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에게 강서울 출마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박 전 장관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국심이 있는 분이고 사명감이 있는 분입니다.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3차 경선 결과 전 현직 의원이 맞붙은 서울 마포갑에서 조정훈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경찰 출신 이지은 후보와 거대 양당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대구 수성을에선 초선 이인선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현역 의원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밀어놓았던 이 30개 지역구에 대한 후보를 선정해 오늘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오는 10일 열리는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할리우드 지역 일부가 폐쇄됩니다. 오렌지 드라이브와 하일랜드 애비뉴 사이의 할리우드 블루바드는
오는 13일 오전 6시까지 통행이 차단됩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3년 만에 한인 영화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인 영화감독 셀린 송이 연출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오른 겁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 배우 유태호 씨와 한인 배우 그레타 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로 지난 1월 개최된 전미 비평가 협회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재리대 더 인터뷰의 주인공은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장을 낸 유일한 한인 가주 상원의원 데이브 민 의원입니다. 민 의원은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심경을 밝히고 선거 캠페인 상황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월 5일 다음 주 화요일은 예비선거일입니다. 오늘은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장을 낸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Senato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sharing your time with us today. Thank you for having me.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an you do a brief introduction of yourself to our viewers, please? 예, 제 이름은 데이브 민입니다. 저는 37에서 상원의원입니다. And I'm running for Congress in the same area. You may know me because I ran before, and I am the most senior Korean American Democrat in California. Right. So, as a senator, it's been already 3+ years. What are the biggest accomplishments? Well, we've been able to pass so many great bills into law. I've authored 28 bills that became law. I was proud to bring back over $80 million into my Orange County district. But some of the bills I'm proudest of, and some of the things we're proudest of, are around defending the Asian community, in particula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so your viewers may remember that back in 2021,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proposed ending all 22 written languages from their driver's test. One of those was Korean. And I was able to organize a group of legislators. We were able to get that decision overturned by the governor. We know that was so important for so many of our seniors. I've also been proud to fight for resources for the Asian community. We passed the Asian equity budget a couple years ago that got $166 million allocated to community health organizations, to ethnic media organizations, and other Asian groups that are trying to reach out in our community to try to stop anti-Asian hate and to try to help our communities integrate better, to receive resources better. One of the bills I've authored this year is a bill that would create a new Office of Language Access to make sure that all of the agencies in California that deliver resources, grants, different types of programs, whether for students or workers or small businesses, also make sure that they translate all those outreach efforts into different languages, including Korean. I think that's important because we hear so many times from immigrant-owned businesses or immigrant communities that they didn't know about particular resources that were available, and that's a mistake on our end, so we've been trying to do that. Other things I've been leader on in the state legislature include trying to stop gun violence, and I've passed some leading legislation here, and trying to address climate change, which I think is a really important issue. And then finally, I just want to mention I've worked really hard to try to improve our public schools, and I'm really proud of the fact that since I took office, the student-teacher ratios have gotten smaller, that we've allocated more funding to our public schools. That is something we have to keep doing because I know my kids are in public school. I'm a product of California public schools. And I know that public schools are the way that people get ahead. They're the key to the American dream here in this country. Okay, so I have to ask you this question because it is relevant to our discussion. Can you tell us what happened with your DUI? Yeah, and it was the worst mistake in my life, and I want to say I apologize. 미안해요. I let a lot of people down in the Korean community, in my family, and it was a mistake I've never made before, and a mistake that will never happen again. And I'll just say, when I was in college and law school, and the first part of my career, I was on the East Coast. So I grew up in California, but then I went to UPenn in Philadelphia, then I went to Harvard Law School in Cambridge, and then my first job was in New York City.
And I did not drive. I didn't have a car in any of those places. So, you know, when I went out drinking with friends or whatever, we never drove, any of us. And by the time I moved back to California, I had a child who was an infant back in 2011. I had 2 more kids after that. So I really never grew up, I never had alcohol and driving in my system. The night in question when I had the DUI, I was in Sacramento, and I went out earlier in the night. I had a few drinks, and then later in the night, I went out with a group of people from Orange County, and they invited me to dinner. They went to a very expensive steakhouse, and I didn't want to take a free meal from them, so I didn't eat anything, but I also didn't drink anything for like the last 3 hours I was out. So when I got back to the office to pick up my computer, I thought I was okay to drive because I hadn't drunk in the last few hours. But it was a stupid decision on my part. I had been drinking earlier. I should not have made that decision while I was impaired, and I will never do that again. And I've stopped drinking, but just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And the one thing I will say is I have always, look, I made a mistake, but I've always been honest. I've always tried to live my life with integrity, and I hope that people still remember that about me. I'm an Eagle Scout, I'm a father of young children, and while this was a terrible, stupid mistake, it was a mistake. It was not me abusing my office, it was not me lying. I just made a very dumb mistake, and I hope the Korean community can forgive me for this and judge me based on everything I've done and not on the worst moment of my life. Right. It will never happen again. Yeah. Right. Okay. So now you're running for Congress in Orange County. What motivated you to run for this position? So Katie Porter, who is in the seat right now, reached out to me back in 2022 after her election, and letting me know that she'd be running for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leaving the congressional seat behind. And we talked about this quite a lot, and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seat Democratic, because control of Congress may depend on who keeps the seat, who wins the seat. I'd won here before. I'd done very well. And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elect people who will try to get things done and do the right thing. And we talked a long time, and you know, she offered to endorse me, to give me her full support. I thought about it. I talked to my wife, of course, and you know, for me right now, I mean, I'm not someone who's a career politician. You know, before I was in the state Senate, I was a law professor at UC Irvine. I had testified 6 times before Congress. I was regularly a guest on CNBC and MSNBC. I did not think I'd be in politics because, you know, who wants this job I have now? But, you know, I think this country's really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And when I think about the country that my mom and dad came to in 1971, that was a country that gave people opportunity, welcomed people. The whole ethic of America is about the American dream and welcoming people and embracing diversity, offering economic opportunity, and being a beacon of democracy. And all those values right now, I think, are under attack. And I think it is so important that we get this right. And we as Korean Americans also have to step up. I know we've often, as a community, not wanted to get involved in politics, but I think right now we have to get involved in politics. We have to make this country the country that is a country of our values, not the values of some, you know, people that want to get rid of the democracy and get rid of our diversity and bar immigrants from coming here. That's not the country that I grew up in. It's not the country I want my kids to grow up in. And so that's why I'm running. But we recently started to see an increase in this negative ads, political ads. What's going on, and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your constituents? Yeah, so you know, I'm seen as one of the strongest candidates in the country on the Democratic side. I've raised $1.8 million. There is another Democrat in my race who had never run for any office before. This is her first campaign ever. She doesn't live in the district, and she has her own problems. We did not think that this was going to be a serious campaign, but then about 3 weeks ago, the American-Israeli Political Action Committee, AIPAC, decided to jump into my race, and they've spent so far over $3 million attacking me, and we expect that that number will be over $5 million. And I'll be honest and say no one understands why they're attacking me, because I've been very strongly pro-Israel.
I have not called for a ceasefire. I'm not seen as one of these people like Alexandria Ocasio-Cortez or the Squad. The only thing we can gather is that they may be coming after me because I'm a strong Democrat, and obviously they're very Republican aligned. Some of their top donors, in fact, most of their top donors are the same donors that give to Trump. And so it looks like they are trying to knock out the strongest Democrat here so they can help the Republicans take back the House, or keep the House next year. And so that's what we gather. We're fighting back, but we're getting outspent right now 4-1 with all these attack ads coming in. The polling, though, is very good. We're winning. We are in good shape to make it into the general election. But with all these negative attack ads, we need help. And so we need every Hanmin person out there to vote for me, to tell your friends to vote for me. And if you can help us by volunteering or giving us a donation, just to help us a little bit. Our message is strong. I'm endorsed by the Democratic Party, by Katie Porter, by environmental groups, by a lot of labor groups. We are in a good position to win this, but the money does get ads out there, and I know a lot of people out there have seen really vicious attack ads against me, and that's just how they're playing right now. And what we're hearing on the ground is those are not working, but they'll keep coming at us very hard. So who is this? Your opponent? She never run for office? She's not a politician? Yeah, Joanna Weiss is her name, and she's not run for any office before. My understanding is she has not had regular employment for about 15 years. Looks like she's trying to buy herself a congressional seat. And again, we didn't take her very seriously until this AIPAC group started jumping in with so much money. Now we have to take her seriously. And I'll also just say she has been accused by leading Asian leaders in Orange County of running a racist campaign against Asians. They have used a lot of racist stereotypes. They keep saying I'm not trustworthy, you can't trust Dave Min. They recently put out an ad with my face in yellow. And of course, as you all know, this was the yellow peril that we were called a yellow danger to America for centuries. And it looks like they're just feeding directly into these attacks against me. Okay, I think people should know that. And lastly, do you have any message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the Korean American viewers? 제 이름은 Dave Min입니다. 3월 5일에서 제 생일입니다. So if you could give me a birthday present, 투표해 주세요. And if you also want to help me have a good birthday party, I would appreciate it.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I also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my mom and dad for all you've done for me. I know you're watching this election closely, and we have done an honorable, good fighting, and we'll keep doing the good fight. But thank you. Love you, mom and dad. 네, 지금까지 데이브 민 가주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수감 생활 중 의문사한 지 2주 만에 장례가 치러진 건데요.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의 장례식을 계기로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모스크바 남동부의 한 교회, 장례식이 열리기 전부터 수천 명의 인파가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알렉세이 나발리의 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추도객들은 박수와 함께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식이 모스크바 마리노 지구의 우돌리모야 페찰리 성모상 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시베리아 최북단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지난달 17일 의문사한 지 2주 만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눈을 감은 채 관 속에 누운 나발리는 그의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나발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아내 율리아 나발라야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SNS를 통해 헌사를 남겼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나발리의 관은 인근 공동묘지에 안장됐고 추모객들의 발걸음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 – это т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дарил нам надежду, что Россия может быть другой страной, что мы достойны лучшего и большего. 러시아 당국은 나발리 장례식을 계기로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허가받지 않은 모든 집회는 위법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대규모 시위로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장례식이 열린 모스크바에서 6명이 체포된 것을 포함해 러시아 전역에서 최소 67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구호품을 받으려던 민간인들이 100명 넘게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죠.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정부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100명 이상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유럽연합 EU가 즉각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U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독립적 조사와 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총격을 규탄하면서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스라엘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s you know, we've asked the government of Israel to investigate, and it's our assessment that they're taking this seriously and they are looking into what occurred, so as to avoid tragedies like this from happening again. 또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구호품은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need to do more, and the United States will do more. In the coming days, we're going to join with our friends in Jordan and others in providing airdrops of additional food and supplies. 앞서 가자지구 보건부는 구호 업무를 조정하던 이스라엘군이 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총에 맞은 사람은 소수이고 차량이 군중 속으로 돌진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엇갈린 설명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7일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7일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시니어 센터는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와 함께 저녁 6시 30분부터 시니어 센터 2층 강당에서 법률 상담을 한다며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뱅크의 사회환원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이 올해 역대 최대 지원단체와 지원금을 기록했습니다. 오픈 청지기 재단은 2023년도 수혜단체는 총 81곳으로 지원 금액도 55,500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뱅크는 지난 13년 동안 총 2,242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애니메이션 팬들을 겨냥해 이색 마케팅을 펼칩니다. 맥도날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선보이고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포장이나 소스 등을 애니메이션 포장으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말까지 한정기간 진행됩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가 고객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퀸즈 형사법원은 지난해 8월 28일과 29일 조모 변호사가 고객이었던 70대 한인 남성과 수임료 반환을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폭행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결국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펠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킹스파의 한인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 3일 오후 4시쯤 킹스파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는 30대 허무 씨가 근무 도중 성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3건의 2급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이번 주말은 3월 5일 화요일 슈퍼 튜스데이를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투표 참여 아직 안 하셨다면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1절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